하멜 사건은 17세기 조선과 서양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고 교류한 중요한 사건이야. 이야기는 1653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배 스페르베르 SPRWER 호가 일본으로 가는 도중 태풍을 만나 제주도 근처에서 난파되면서 시작돼. 이 배에 있던 64명 중 36명만이 살아남았어. 그들은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당시 조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매우 경계했기 때문에 바로 체포됐지. 하멜과 그의 동료들은 제주도에서 붙잡힌 후 전라도와 서울로 이송되었어.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이 이들을 미립국자나 반역자로 의심했어. 조선은 당시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인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 하지만 네덜란드라는 나라와 동인도 회사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들이 반역자나 스파이가 아니라 상인이었음을 알게 돼. 그래서 조선 조정은 하멜 일행을 외교적으로 이용할 방법이 있을지 고민했어. 만약 네덜란드와 교류할 기회가 있다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문제는 네덜란드와 조선이 실제로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결국 13년 동안 억류 상태로 조선에 남아야 했어. 이들이 주로 머문 곳은 강화도라는 섬이었어. 조선은 하멜 일행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고 그들은 군사 업무와 노역을 해야 했지. 특히 당시의 조선의 군사체제는 외국인들을 군사자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래서 하멜 일행은 조선군을 도우며 군사적인 역할을 맡기도 했어. 하지만 생활은 매우 고됐고 특히 흉년이 들어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는 춤을 추며 구걸해야 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 이건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정말 극한의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일화야. 이 와중에 하멜은 조선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던 네덜란드인 얀스벨 테브레젠 제네스지 WLTVR이 조선식 이름 박연을 만나게 돼. 이 사람은 하멜보다 약 20년 전에 조선에 표류해서 정착한 인물이었어. 벨테브레는 하멜과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지만 조선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조선 여자와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 조선 정부에 고용돼 군사자문 역할을 했던 거지. 벨테브레는 조선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하멜이 겪고 있는 고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하멜은 벨테브레를 만나고 큰 기대를 가졌어.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니 분명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어. 하지만 벨테브레는 이미 조선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고 조선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멜을 외면해버려. 벨테브레가 하멜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멜을 도와주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야. 이 장면은 하멜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줬고 둘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줘.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조선에서 벨테브레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13년 후 하멜과 몇몇 동료들은 탈출을 시도하게 돼. 1666년에 그들은 배를 구해 몰래 제주도를 떠나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하게 돼. 나가사키는 당시 네덜란드와 무역을 하고 있던 일본의 중요한 항구였거든. 그곳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도움을 받아 결국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 이 과정에서 하멜은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거지.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은 자신이 조선에서 겪었던 경험을 기록하게 돼. 그게 바로 유명한 하멜 표류기야. 이 책은 서양에서 조선에 대해 알게 된 첫 기록이야. 하멜은 이 책에서 조선의 사회, 제도, 문화, 생활 방식 등을 매우 세세하게 묘사했어. 흥미로운 건 하멜이 조선에서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후진적이거나 열악한 나라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조선의 법률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교육과 지식을 중요시하는 문명사회라고 적었어. 조선의 법과 질서가 엄격하고 체계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지. 특히 그는 조선의 관료 제도와 군사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 조선이 외국인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군사적인 면에서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기록했어. 하멜이 조선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묘사한 덕분에 서양에서 조선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어느 정도 줄이는 데 기여했지. 이 책 덕분에 당시 서양에서는 조선이 꽤 발전된 나라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어. 하멜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단순한 표류 사건을 넘어서 조선과 서양 간의 첫 문화적 교류라는 점에 있어.
조선은 외국인을 배척하기보다는 일부는 군사적으로 활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 사회에 융합시키려고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야. 벨테브레박 연처럼 조선에 완전히 적응해 살아가는 외국인의 모습은 당시 조선 사회의 개방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지. 결국 하멜의 경험은 조선이 외부 세계에 대해 폐쇄적이었지만 필요할 때는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던 복잡한 면모를 보여줘. 하멜 사건은 서양에서 조선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고,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은 조선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친구들도 17세기 조선과 서양이 만난 첫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한편, 하멜 사건은 당시 조선의 외교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 조선은 하멜 사건을 계기로 외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기보다는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 이는 후대의 청나라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지. 하멜이 남긴 기록은 조선의 자주성과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서양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 이는 결국 서양인들에게 조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 추가로 이 사건은 결국 조선과 서양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개항과 함께 더욱 다양한 서양인들이 조선을 방문하게 되고, 이는 조선의 근대화와 외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지. 하멜과 그의 동료들이 겪었던 경험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어.